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또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몇 개 나온 게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부동산 데이터 말고도 이제 다른 경기 지표들이 나온 게 있지만 또 오늘 이제 주택 가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메인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3월 주택 가격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12년 이후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하락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반대로 "아니다. 이거는 지금 조정 중이다. 금리가 이제 높아서 사람들이 수요가 감소를 해서 그런 거고 공급이 특히 부족하다 봐라." 이러면서 이제 공급을 많이 갖고 오죠. 그러면서 인제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외치는 이제 상승론자들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의 인제 전반적인 경기를 한번 짚어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주식 시장을 보시면요. 이번 주에는 인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제 먼저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31,000 대까지 갔다가 지금 27,000 까지 많이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영국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인제 그게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10% 인가 나왔어요. 2 월인가 3월 데이터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바로 하락을 했고요. 인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게 다른 인제 지금 중앙은행과 달리 먼저 유동성을 대대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좀 정책을 선회를 했죠 이미. 왜냐면 작년에 국채 위기 때문에 인제 영국의 중앙은행이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채 위기는 인제 계속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인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거다.'라는 거는 인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인제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유럽은 아직까지 '인플레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인제 쪼끔 알 수가 있고요. 실업 청구 건수 뭐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실업 청구 건수는 인제 신규 지표고 그다음에 또 처음에 인제 실업 수당을 청구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인제 지표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실직을 하고 실업 수당을 청구를 하는데 기존에 청구를 했던 사람들도 일이 새로 안 잡혀서 계속해서 실업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제 좀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인제 그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항상 지금은 뭐 데이터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것보다 인제 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말인데 그게 인제 연준에 항상 입을 주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 주에 인제 연방은행에서 인제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또 인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 얘기를 제일 싫어하죠. 왜냐하면 계속 파월이 지금 금리 인하하는 거를 계속 밀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금리 인상 계속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다 보니까 인제 주식이 쪼끔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코스피도 아무래도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제 삼성이 인제 워낙 반도체가 워낙 그 중요한 이제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인데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세계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인제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인제 중국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GDP가 지금 1 분기가 4.5% 인가 나왔고요. 또 소비 지표가 또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또 언론에서 인제 중국 만능설을 또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구해 줄 거다."라고 또 한번 헤드라인들이 나왔는데 인제 계속해서 좀 미지수인 거죠. 중국이 4.5% 라는 거는 물론 절대치로 보면 굉장히 좋은 수치지만 중국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특히 리오프닝 효과를 인제 그렇게 광고한 거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는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인제 무조건 결과를 정해 놓고 데이터를 해석을 하니까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주요 시장에서는 특히 인제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상승 또는 횡보의 형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매수 매도 추천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의 메인 토픽인 미국의 부동산 관련 얘기인데 지금 3월 주택 가격 하락폭이 2012년 이후 최대라고 인제 헤드라인이 떴는데요. 여기가 지금 레드핀이라는 사이트인데 이제 레드핀은 이제 미국 부동산 뭐 리서치 회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질로라는 데랑 같이 쌍두마차로 이제 가장 많이 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데이터들은 너무 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인제 좀 리얼타임 데이터를 보려면 보통 레드핀이나 인제 진로우를 많이 참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지금 3 월에 3%가 하락을 했다. 이 부동산 가격이 3% 면은 진짜 엄청난 숫자거든요. 왜냐면 워낙 몸집이 크기 때문에 주식 시장 3% 떨어진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제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 들어서 저기 0% 밑으로 지금 떨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본격적인 인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21 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25% 까지 나오는데 저게 인제 중앙값으로 봤을 때 인제 그런 거고요. 평균이랑 뭐 비슷한 거죠, 중앙값은. 이제 쭉 나열을 했을 때 인제 중간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유동성이 투입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인제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서 그리고 인제 수요가 쪼끔 매수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락세로 인제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2023년 들어가서 본격적인 하락세로 아예 인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비교를 하면요. 해안가 도시 위주로 보통 보거든요. 인제 거기가 인제 비싼 지역들이 다 거기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뉴욕 이런 데가 인제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중에 하나고 특히 뭐 도시별로 보면은 뭐 산호세, 뭐 샌프란, 그다음에 뉴욕, 그다음에 이제 뭐 텍사스 쪽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오스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드웨스트에서는 저기는 인제 아이다호나 이런 데 보시면은 좀 뜬금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인제 뭐 보이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무지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왜 그렇게 올랐는지 아직도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제 유동성의 모든 거를 덮어버리는 시장은 이게 왜라는 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걸 돈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제대로 된. 어쨌든 지금 1년 전이랑 비교를 해 보면 서부가 30% 그다음에 동부가 20%뭐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갈까 아니면은 누구 말대로 이게 조정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까 이제 보려면 쪼끔 다른 데이터들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건축 허가 데이터를 먼저 보면요. 이것도 지금 이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3월 데이터가 지금 1.41 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허가 건수죠. 그게 그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그다음에 2 월보다도 훨씬 낮게 나온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건축 허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다른 그 부동산 설명하는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허가가 인제 부동산 쪽에서는 또 굉장히 그 선행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제 허가가 먼저 나야 그다음에 인제 건물을 짓고 그게 인제 공급이 되고 또 수요가 인제 공급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 건축 허가가 인제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건설 경기가 쪼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 허가가 먼저 하락을 하고요. 주택 담보 신청 건수도 최근에 또 인제 나왔는데 이게 보통 일 주일 단위로 보통 보거든요. 이게 -8.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사려는 사람의 수요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절대치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숫자고 또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인제 금리가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 금리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주택담보라는 거는 결국에 은행에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에 신청을 할 때 그 은행의 행동에도 지금 변화가 많이 생겼죠. 그게 뭐냐면은 인제 3 월에 은행 위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전부터 사실 은행이 대출을 쪼금씩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거는 지금 경기가 악화될 거라는 거를 쪼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원래 같으면은 신청을 했을 때 받아줘야 될 사람들도 크레딧이 인제 쪼끔 안 좋거나 이러면 이제 빠꾸를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빠꾸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또 많이 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주택 가격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3 월에 3% 인데 2 월에 1.2%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 다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지금 최근 10 년을 봤을 때 아주 큰 숫자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쪼끔 데이터들만 봤을 때는 '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겠구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인제 그래서 쪼끔 더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지금 주택 시장이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하락세죠. 뭐 서부, 동부, 중부, 남부 할 거 없이 이제 뭐 누가 좀 더 떨어졌냐의 차이지 전반적인 하락세고 근데 인제 특히 상승폭이 클수록 하락폭도 큽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상승이 계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락을 시작하면 상승을 많이 했던 애들이 하락도 많이 합니다. 주요 도시들이 몇 개 있는데 인제 뭐 산호세, 오스틴, 새크라멘토, 보이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보이시라는 데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인제 잘 모르는 도시인데 여기가 왜 한때 인제 각광을 받았었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재택근무가 좀 확산이 되면서 인제 그 당시에 굉장히 싼 집들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인제 개발이 많이 됐었고 신규 공급이 많았던 데가 인제 보이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시에 인제 일종의 뭐 베케이션 홈 같이 추가로 집을 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쪽으로 옮겨간 사람들도 있고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갔죠. 인제 캘리포니아랑 비교하면 워낙 싸다 보니까 그때 막 집들을 무지하게 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락폭도 당연히 큰 거죠. 인제 코로나 물론 재택근무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그 한창 때보다는 인제 많이 또 사무실로 복귀한 상태다 보니까 그 인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고 포틀랜드도 제가 그 지난번 다른 부동산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규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도 인제 하락폭이 좀 컸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30 년물 금리가 보통 부동산 그 인제 주택 살 때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금리가 지금 다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4 에서 6.5%대 정도 나오고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축 허가 건수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봐야 될 게 이제 고용 지표인데요. 결국에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집을 사는 건데 인제 집을 살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깐깐하게 체크를 많이 하죠. 집을 사려면 일단은 직업이 좀 확실해야 되고 아니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크레딧이 좋아야 되고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악화가 되면 결국에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2 월보다도 더 높은 수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직업을 계속 못 찾아서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월에 180만 정도가 됐는데 지금 186 만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는 거죠, 수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부 잠재적인 수요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수요가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인제 수요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인제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인제 은행들이 또 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요가 있고 또 공급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금리와 주택 공급을 얘기를 합니다. 금리는 인제 물론 지금 확 올랐으니까 다시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예전처럼 집을 많이 살 것이다. 그게 인제 희망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급을 봐라.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심리만 좀 회복되면 바로 집을 살 거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공급이라는 거는 일단은 지역에 따라서 좀 봐야 되고요. 제가 아까 포틀랜드나 이런 데를 얘기를 한 게 거기가 지금 신규 공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규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건설사들이 그 땅을 사 가지고 이제 건축 허가 같은 걸 받아서 거기다 집을 짓고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이제 신규 공급인데 증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는 좀 줄고 있지만 여태까지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 공급으로 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보려면 공급이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1차 시장, 2차 시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시장은 이제 IPO 같은 시장이고 2차 시장은 이제 우리가 그냥 주식 사고 파는 그런 일반 주식 시장인데 1 차랑 2 차를 좀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1차 시장이 더 영향이 지금 크다. 물론 2차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건 맞는데 1차 시장에서 지금 공급이 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가격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압박이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지금 그 제로 금리하고 그다음에 특히 팬데믹 때 정책적으로 또 집을 많이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제 건설을 시작했거나 인제 건설 예정인 곳들이 지금 인제 건설이 끝나서 분양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차 시장만 얘기하면 공급이 부족한 게 맞는데 1차 시장까지 포함을 하면 그게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와 공급과 또 같이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역학관계가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더 하락폭이 크게 되면 그것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지금 그런 이유고 수요 하락은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들로 나타나고 있죠. 일반적인 뭐 소비 형태나 아니면 저축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악화되고 있고 뭐 기업들의 그다음에 인제 생산, 실적 이런 것들이 인제 다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수요가 하락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인제 2차 시장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수요 하락폭이 더 크면 최소 단기에서 중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가격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정말로 신규 리스팅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드핀이라는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된 건수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부동산 뭐 매물 건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규 리스팅이 왜 줄어들고 있느냐를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원래는 인제 집값이 올랐는데 인제 집값을 올랐기 때문에 인제 팔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리가 워낙 낮을 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을 팔고 딴 데로 사면 금리가 낮은 거를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제 고금리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가는 돈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지금 팔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거고요.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매수 수요도 줄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로 나온 애들이 안 팔리고 계속해서 매물로 남고 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공급이 줄어도 공급이 적어도 수요가 더 줄게 되면 더 그만큼 줄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또 여기에는 인제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집을 사려고 하다가 중간에 인제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깨지는 cancellation rat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들이 더 정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오래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들이 쌓이게 되면 하락세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부동산 하락 사이클이 2021 년에 정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지금 하락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고 사실 한국도 똑같죠. 네, 한국도 굉장히 부동산 뭐 전세 시장도 그렇고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게 인제 코로나 당시에 특히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을 풀면서 그게 인제 부동산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 인제 상업용 쪽은 더 심각하죠. 제가 또 상업용
부동산 얘기도 몇 번 했으니까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게 하락을 하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락만 하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또 중간중간에 반등하고 합니다. 이제 데드캣 같은 형태로 중간에 이제 반등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게 조금 오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올린 만큼 또 빨리 내려야 그게 심리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거지. 뭐 0.25%, 0.5%씩 내려봐야 그냥 내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이게 한번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를 되돌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제 물론 3월, 2월에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상승했던 곳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21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단계지 아직까지 그 산 가격의 밑으로 떨어지는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집주인들이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팔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공급이 늘어나려면 경쟁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보면 나중에 이제 패닉셀 같은 거 할 때 보면 물건을 막 던지죠. 그게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격 하락을 더 부추기는 건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리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워낙 그 상승 부분이 컸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져도 아직까지 나는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심리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실물 경기가 결국에는 꺾이면 수요가 꺾이게 되면서 또 하락세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단계가 고용인데 지금 고용에서도 또 선행과 후행이 있는데 지금 선행 지표는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죠. 실업 청구 건수도 있고 주당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 그다음에 근로임금 그것들도 지금 엄청나게 또 하락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고용 쪽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매수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이 꺾인 심리를 돌이키려면은 그 에너지라는 게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승장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번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가 한번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떨어져도 안 사거든요. 아무리 싸도 안 사요.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갈 때 사는 거고 대부분은 마지막에 그 꼭지에 이제 상투를 하는 경우가 이제 물리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왜냐면 올라가야 비로소 사니까. 그럴 정도로 그 꺾인 심리를 돌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유동성 정책 같은 걸로 조금씩 이제 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최소 이제 10년 사이클로 보거든요. 그래서 2020년대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당분간은 이제 볼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저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지금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